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먼저 볼 거고요. 우리는 따라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6개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잠시 후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이 다시 꿈틀꿈틀대는 상황에서 3월에 신공장 가동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주가까지 잘 연동이 될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JYP 엔터 오늘 모처럼 많은 엔터즈를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캔들에 워낙 민감한 섹터기도 하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오히려 고민이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어제 오늘 주가도 강하지만 수급도 그만큼 따라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가 오늘도 포착이 되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되는데요. 원익 IPS의 경우에는 다만증권가에서 봄은 멀었고 겨울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최근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장비 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사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잠시 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탄력 좋은 건 보시다시피 원익 IPS 12% 강세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기아도 3에서 5% 오름권역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종목 먼저 봤고요. 한 번 더 압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살지 말지까지 전략 이어갈 거고 두 분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신호등으로 좀 맞춰봤습니다. 네. 빨간불, 그리고 주황불, 초록불. 네. 괜찮지 않나요?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 홀로 외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이걸 메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다 다르게 네. 저희의 컬러로 한번 이 종목을 사도 될지 신호등의 개념으로 한번 전략을 네. 재밌게 또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선택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JYP 엔터고요. 금융 쪽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밸류업 모범생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황이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돋보인다 이 기업이라고 역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는데 수급도 붙고요. 밸류업 관련주 급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오늘 좀 쉬네요.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한국형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높은 상속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가 상속 안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부침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없다 보니 다른 기업들보다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붙고 있고 말뿐만이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에 가장 이제 큰 좀 공을 들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모범생인 거예요. 네. 네, 모범생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 프로그램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저 PBR이라 볼 수 없죠. 벌써 이제 PBR이 3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들과 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우리는 너희들이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상 줘라 이런 느낌의 어떤 모범생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할까 말까 이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을 좀 노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배당이라든지 조금 이제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주를 산다 그래서 그 10주를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조금 길게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매수하시기 전에 저는 고민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매수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수익을 볼 것인지 체크가 좀 필요하다. 조언을 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어떤 의견일지 역시 한 줄 평으로 보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승계 문제가 사실 기업 안에서 가장 큰 또 발목을 잡는 이슈인데 이게 또 해결된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도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대장주 성격의 종목으로서 이미 떠 있었고 이번에 더 뜬 상황이니까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는 쉽지 않지만 역시는 역시라고 이 종목이 꺾이면 전체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의 탄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해서 더블 배당의 효과가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사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는 역시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지금 금융주를 추격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들이 조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융주를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면서 하나의 지표 종목으로서 정부 정책의 지표 종목으로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주주 환원을 잘하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구나. 이 종목이 뭐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 때문에만 올랐다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 환원을 이만큼 잘하면 이 정도 목표에 올 수 있다는 어떤 정답지를 제시하는 정도의 종목으로서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지표가 되는 종목 정도로 참고를 하면 좋겠다. 좋은 기업은 분명하다라고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힌트가 다 나오긴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지금 자리에서 산다면 좀 길게 보고 살 것을 추천하신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자리가 지금은 좀 비싸다라고 조언 주신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저희 엔터를 봐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이 종목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댓글에도 참 많은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뭐 실적에 나와도 하락하니 당연히 고민이 있겠죠. 김태성 본부장의 한 주평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네임드라고 주셨는데 일단 JYP엔터가 뭐 스캔들이라던가 실적 이런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볼만한 종목.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정도부터는 네. 일단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 매출을 낸 해 그 다음 해에는 언제나 부담감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이제 컴백하는 이 그룹들의 어떤 초동 판매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이츠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사실 초동 판매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는데 초동 판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판매 좋은 것 대비 국내의 어떤 이 음원 플랫폼 순위에 못 지금 들었어요. 그죠 높게 들어와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 라이트한 어떤 이 팬심보다는 좀 헤비 팬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았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일단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단 워낙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담이 있어서 저는 먼저 이제 선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컴백 가수들의 일정을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으나 현재 가격이라면 저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좀 지났다 보고 있고 아니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작년에 이 포모 현상 좀 많이 시달렸을 섹터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위치라면 저는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조정이 된 JYP엔터다. 신규 진입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 유효하다라고 조언 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과연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 줄평 보겠습니다. 앨범의 빈자리가 크지 않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전략이 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앨범 판매 보고 괜찮다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앨범의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앨범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수익성의 변화가 적다면이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작년 여름까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와 이게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앨범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공연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게 체인지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앨범도 터지고 공연도 터지다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뭐 PR 30배도 싸다 이렇게 몰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뭐 엠믹스부터 시작해서 이츠의 추동 판매를 보니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방금 트와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트와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튜브에 가셔서 최근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나 활동 동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앨범 판매가 잘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되는데 왜 목이 메셨어요? 죄송합니다. 앨범 판매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순위가 안 좋은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트와이스 이제 국내 그룹이 아닙니다. 점점 영어 가사의 그 흐름도 높이고 있고 음악의 스타일을 국내에서 선호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 앨범에서부터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위는 처참했지만 해외 공연에서는 오히려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트와이스는 거의 미국 그룹에 준하는 그룹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가서 댓글 한번 보시면 옛날 거 말고요. 네. 최근에 올라온 그런 동영상들의 댓글은 거의 한 7, 80%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어 한 번 돌면 거기서 버는 돈 자체가 이미 아레나급을 넘어서 스테디움급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블랙핑크가 단연코 이제 걸그룹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하지만 블랙핑크조차도 미국에서 한 6개, 7개 도시 스테디움 투어를 돌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스트레이키즈죠. 지금 작년에 1,600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한 세븐틴을 제외하고 거의 또 1,000만 장 가까이 판 게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여기 중국 멤버도 끼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사재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음원 발표나 스트레이키즈의 전체적인 앨범이 나왔을 때 비교적 뭐 견조한 어떤 판매량을 가져가고 줄어든 앨범 판매량을 공연 쪽에서 굿즈라든지 음원 판매로 메꾸면 저는 실적에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일종의 위험 베팅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사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그것을 열어줄 것은 스트레이키즈의 신작 발표에 달려있지 않느냐. 폭발력은 거기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팻말로 지금 자리에서 투자 괜찮을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분 다 JYP 엔터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내용을 또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은 왜 사는지, 그래서 따로 살만 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이오테크닉스를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김태성 본부장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청신호라고 주셨는데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네, 일단 청신호이긴 하나 네. 속도 조절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무작정 지금 밟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HBM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제 선두 자리에는 SK하이닉스 그것을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얼마만큼 따라가서 좋은 성과를 보이느냐 이제 여기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 체인으로 좀 볼 수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충분히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일단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다가오는 뭐 실적도 굉장히 이제 좋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먼저 반응을 했지만 다소 부담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먼저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하긴 했으나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작년보다 올해 혹은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일본이 좀 차지하고 있었던 분야에서 이 이오테크닉스가 그 시장에 좀 진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이제 잡히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김종효 의사는 그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강할수록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이 종목이 부러질 가능성까지 보고 계신 건가요? 혹시 시간이 좀 있나요? 네. 이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시간이 없으면 빨리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중간 정도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오늘의 반등이 뭐 PSK도 나타나고 여러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게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발견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뭐 수요일 날 급등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펠리클 관련 종목군들이 수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월부터 SNS텍에서 뭔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EUV 쪽에서 그 펠리클 쪽의 공정이 상대적으로 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되면 FST가 내년도에 진출하면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받았던 것들을 전부 국산화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수율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미세 공정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HPSP,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닐링이죠. 고압 수소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둘 다 뭐냐? 결국 끝에 나타났던 끝에 미세한 어떤 그런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짜투리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세 공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불량률을 죽이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종목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쏟아붓느냐? 다음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이오테크닉스가 그 해당 종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너무 먼저 앞서 달려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전혀 팔 필요가 없지만 네. 신규 매수는 반드시 정확한 손절 라인, 손절 가격, 어떤 자기의 액션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가지 않고서는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저희가 반도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현 자리에서 매수 어떻겠습니까?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좀 철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자리이다. 조언 들어봤고요. 원익 IPS 자연스럽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한 줄 평으로 나도 여기 있어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 좀 급등해요. 네. 이 이유부터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제 이야기보다 이사님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순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뭐 원익 IPS 같이 이제 이 예전에 네. 이제 주도 섹터 그러니까 가장 대장주였던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시장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원익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실적의 어떤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뭐 실적이 부진했어도 이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고점에서 더 치고 가는 종목에 이제 좀 부담감을 느낀 수급들이 저점에 있었던 종목군들을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이 숫자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을 보고 저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소 저희 개인적인 좀 고민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추적 관찰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은 그럼 어떤 의견일지 보겠습니다. 한 줄 평이고요. 네. 때가 다가온다. 말씀 주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만약에 펠리클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는 원익 IPS 실적도 개선 속도가 원래 이거 하반기에나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흥분하면서 거래도 싫고 엄청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세메스라고 하는 기업과 더불어서 원익그룹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원익 QNC부터 포함한 원익그룹의 전체적인 흐름이 삼성전자의 투자와 함께 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실적이 대거 안 좋아진 거고 삼성전자가 빠르게 뭘 못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기대가 없었던 건데 그런 연결된 스토리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결국은 이 종목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미 흥분해 있는 뭐 저세상가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서 터닝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PSK, 원익 IPS 이런 전통의 삼성전자 향 장비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부터 주가가 뭐 한미반도체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다만 이런 종목으로도 이제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팻말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익 IPS고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 의견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 김종효 이사님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오해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으로 힌트하는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 두 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